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이형입니다. 네, 은행주들을 시작으로 미국 주식의 실질적인 올해 첫 실적 시즌이 개막되었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았는데요. 나스닥이 장중에 1% 넘게 하락했다가 후반에 겨우 낙폭을 만회하긴 했지만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며 실적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오늘 실적 발표의 메인이었던 은행주들의 실적은 좋았습니다. 오늘 실적을 발표했던 은행주들을 보면 JP모건은 7.5%나 올랐고 시티그룹도 4.8%, 그리고 다음 주에 실적을 발표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까지 미리 기대감에 상승했습니다. 오늘 가장 대표였던 JP모건을 한번 보자면 올라간 금리로 인한 이자 수입의 증가로 매출이 전년 대비 25%나 증가했고 순이익도 50%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요했던 것은 이게 아니죠. 현재 시장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은행들의 지급 능력과 뱅크런 가능성입니다. 따라서 예금과 대출 현황이 이번 실적 발표에서의 핵심이었습니다. 은행 리스크가 커지며 고객들이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해가기 시작했죠. 연준의 발표에 따르면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이후 3월 말까지 약 2주 동안 미국의 은행에서 인출해간 예금이 무려 5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대형 은행들의 실적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고객들이 불안을 느끼고 돈을 빼간 것은 대형 은행이 아니라 중소형 은행이었다는 것이죠. JP모건의 경우는 예금이 지난 분기 대비해서 오히려 1.5%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중소형 은행에서 빼간 돈을 대형 은행에 맡겼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또 한 가지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본 것은 대출 규모인데요. 현재 시장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은행들이 현금 확보를 위해 대출을 줄이면서 이것이 신용경색을 일으켜 경기를 침체시킬 것이란 걱정이었죠. 이건 역시 연준의 발표에 따르면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후 3월 말까지 1,050억 달러의 대출이 감소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은행주들의 실적 발표에서는 이조차도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JP모건의 경우 지난 분기보다는 대출이 소폭 줄기는 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오히려 5%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대형 은행들의 경우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별다른 위험의 증거가 없고 오히려 좋은 실적을 기록함으로써 오늘 급등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은행주들이 이렇게 좋았던 게 오늘 시장에는 오히려 문제가 되었습니다. 은행주들이 생각보다 너무 탄탄한 게 드러나자 곧바로 금리 예측치가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FOMC 회의록에서 연준이 연말부터 약한 경기 침체를 예상했던 가장 주요했던 이유가 은행 리스크 때문이죠. 은행들의 현금 흐름이 나빠지면서 신용경색이 일어나고 이게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경기를 침체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은행들에게 문제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니 이 논리가 무효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금리 예측치가 바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제 다음 FOMC에서 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확률은 80%를 훌쩍 넘기면서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말금리도 4.75% 쪽이 점점 강해지면서 조만간 대세가 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금리 예측치가 올라가면 그 자체로도 유동성 증가 시기가 뒤로 밀린다는 점에서 시장에게는 안 좋지만 거기에 따른 사이드 이펙트까지 존재하죠. 우선 달러 인덱스가 급등하며 달러 가치가 상승했습니다. 달러 가치의 상승은 당연히 모든 자산들에게 안 좋습니다. 거기다 금리 예측치가 올라갔으니 너무나 당연하게도 채권 수익률도 올라갔습니다. 채권 수익률의 상승은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할인율을 올려 증시에 좋지 않습니다. 특히나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큰 성장주에게 더 안 좋죠. 오늘 나스닥이 장중에 1% 넘게까지 하락했던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흐름은 특히 금액에 치명적이었는데요. 최근 금값이 상승하면서 역대 최고가 경신을 눈앞에 두었던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경기 침체 위험도 증가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올랐고 연준의 피본 예상으로 채권 수익률, 그러니까 무위험 이자율이 하락했던 것입니다. 금은 이자가 없기 때문에 무위험 이자율이 하락하면 상대적 매력이 증가하죠. 그리고 달러 가치 하락으로 인한 상대적 가치 증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흐름은 이 세 가지를 모두 부정하는 내용이었죠. 따라서 가격이 급락한 것입니다. 금이 하루에 2% 가까이 하락한 것은 최근에 강력했던 모멘텀까지 생각했을 때는 정말 크게 하락한 것이죠. 그리고 이 논리는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가격에도 타격을 줬습니다. 비트코인 역시 경기 침체보다는 그로 인한 빠른 피봇에 따른 유동성 확장이 더 유리한 자산입니다. 거기다 은행 부실로
탈중앙화 금융에 대한 선호 심리가 상승한 것도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의 주요 이유였죠. 그런데 오늘 나온 내용은 비트코인의 최근 상승에 완전히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결과였습니다. 따라서 장중 비트코인 가격이 강하게 하락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 위협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피봇 시기가 지연되는 흐름이 증시에는 사실 꼭 나쁜 것만도 아닙니다. 기업들의 경우 금리가 낮아지고 유동성이 풀려도 경기가 침체에 빠지며 수입이 줄어들면 오히려 주가에는 하락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은행들이 건강하고 그로 인해 침체의 위험도가 내려가고 돈을 잘 빌릴 수 있게 된다면 피봇 시기가 조금 밀린다고 해서 이게 정말 나쁜 걸까요? 물론 오늘 시장은 올라간 금리 예측치에 대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는 했지만 저는 궁극적으로는 오히려 지금의 흐름이 건강한 경제와 함께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면서 더 긍정적인 환경이라고 봅니다. 장 초반에 금리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 기계적인 반응을 보였던 시장이 장 후반에는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린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거기다 은행 리스크도 엄밀히 말하면 아직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닙니다. 연준이 발표한 것처럼 전체 은행의 예금과 대출은 크게 줄었습니다. 오늘 대형 은행들의 경우 이상 징조가 없었던 것은 고객들이 불안함을 느낀 나머지 대형 은행으로 몰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소형 은행들은 전혀 상황이 나아진 게 없습니다. 따라서 고금리가 계속되어 추가적인 파산이 일어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도미노처럼 대형 은행들도 무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 은행 전체의 예치금은 17조 달러인데 그에 대해 지불 가능한 준비금은 3조 달러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대부분은 채권과 증권이고 현금은 1천억 달러 정도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어차피 뱅크런이 시작되면 대형 은행들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위험성을 생각했을 때 연준은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서 결국 피봇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침체 위험과 피봇 시기가 딱 맞아떨어지는 골디락스를 형성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현재 침체 위험과 연준 피봇은 서로 호재와 악재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딜레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그 중간 지점에 골디락스를 형성하는 게 최상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은행주들의 실적 결과는 그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튼튼했고 고용은 여전히 강합니다. 따라서 경기 침체 위험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물가는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고 연준도 금리 인상 종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금리 인하 타이밍만 적절하게 잡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최적의 중간 지점을 찾는 게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오늘 나타난 흐름을 통해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증시에 대한 전망이 더 긍정적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번 주 마지막 날 증시가 하락하긴 했지만 이번 주는 나쁜 한 주는 아니었습니다. 다우는 주간으로 1.2% 상승하며 4주 연속 상승을 이어갔고 S&P도 0.8% 상승, 상대적으로 약했던 나스닥마저도 0.3% 상승했습니다. 지금 다우가 더 좋은 것은 이틀 전에도 말씀드렸듯 시장 불확실성이 증가하며 위험 자산보다 안전 자산 선호 심리가 강했기 때문이죠. 자, 다음 주에는 어떤 흐름이 펼쳐질지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일단 주 초반 금융주들의 남은 실적 발표 결과를 통해 오늘 보여준 경기 침체 위험 약화와 피봇 시기 지연 흐름이 계속될지가 1차적으로 중요하겠고요. 또 테슬라, 넷플릭스, IBM, TSMC 등 주요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도 시장 흐름을 결정짓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네, 그 얘기는 또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